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크레더블 인디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성공하기가 성장하기가 어려웠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느냐, 이거를 이제 많은 원인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도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최대의 부를 축적했던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세요. 인도가 오랫동안 GDP 축적한 게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거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죠. 그 이후에는 중국도 부상하고 그리고 미국도 부상하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더 부상했죠.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 과거에 잠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부를 누렸던 전통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과거에 가장 부자였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의 경제가 침체되다가 최근 들어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느냐? 그거는 무엇보다도 개혁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과 인도가 아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중국도 여러분 제가 세계 질서의 변화의 유튜브에서 과거에 설명했던 대로 랄데이 달리오의 책 속에서 나왔던 대로 중국도 과거에 오랫동안 문명을 누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침체됐다가 최근에 급속하게 성장했죠. 그런데 중국과 인도를 비교해 보면은 50년 전 1974년에는 두 나라가 GDP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인도가 1인당 163불, 중국이 16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50년 전에는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제 발전, 경제 혁신 개혁을 얘기할 때는 우리 흔히 인용되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가 바로 이보다 10년 앞서서 이관효 수상 아래 엄청난 대대적인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10년의 리관효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싱가포르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인당 GDP가 500달러였죠. 자마이카가 553달러였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관효 수상이 싱가포르에 도입한 개혁 정책은 흔히 EIEIO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기업가 정신, 교육, 혁신, 공정한 기회, 그리고 충격적인 정책, 이걸 요약해서 EIEIO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후에 지금 현재 중국, 싱가포르는 어떻게 됐습니까? GDP가 72,000달러, 미국의 7만 달러보다 더 높습니다. 영국의 47,000달러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자마이카와 싱가포르가 비슷했다고 그랬죠. 자마이카는 여전히 5,200불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예술가 피카소를 아시죠? 피카소는 좋은 예술가는 남 거를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도용을 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중국과 인도가 이 싱가포르의 EIEIO 정책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50년 동안 실시했던 정책이죠.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지도자가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먼저 2013년에 집권하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하면서 강력한 지도력으로 중국 경제 혁신을 추진했죠. 그리고 이 EIEIO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교육이었는데,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1974년은 중국의 대학 진학률이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개혁 이후에 지금은 중국에서의 대학 진학률이 무려 72%에 달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1인당 GDP도 그동안에 80배나 올라갔어요. 160달러였다고 앞에 소개했었죠. 이것이 12,600달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국과 비슷하게
인도의 모디 대통령은 2014년 5월에 집권하면서 모디 매직, 모디의 마술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대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시진핑하고 인도의 모디가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첫 번째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예전에 실크로드를 다시 재구축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단위의 도로망을 건설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모디는 물론 이러한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런 걸 넣었는데 투자를 엄청 했어요. 3배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모디는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개혁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모디는 행정, 금융, 그리고 모든 산업 부문에 있어서 디지털 혁신을 아주 혁신적으로 추진한 거죠. 그 결과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인도는 스마트폰 사용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에 따르는 비용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빨간 게 비용이죠. 그러니까 2014년에서 24년 10년 동안에 스마트폰 사용률은 15%에서 66%로 올라갔고 인터넷 사용자는 18%에서 47%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인도의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인도는 전통적으로 인도 사람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면은 해외에서 남아버립니다. 두뇌 유출,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다시 인도로 들어오는 브레인 게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인도가 혁신적인 성공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인도의 MIT로 알려진 IIT라는 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 졸업생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갖는 비율이 2001년에는 80%나 됐는데 지금은 33%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인재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미국이나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일자리를 찾지 않고 이제는 인도로 돌아오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개혁의 결과 빈곤율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중산층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한 차례 더 제가 인도가 어떻게 최근에 혁신적인 발전을 하고 있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